관계대명사의 수, 즉 선행사와의 관계를 말합니다. 첫 번째, 선행사가 관계대명사와 떨어져 있을 때, 이것은 우리가 한번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일단 문장 보세요. Everyone came who could afford the price of the ticket. who이야 하나의 덩어리죠? 이게 무엇을 수식해주죠? 그렇죠. 바로 everyone을 수식해주죠. 티켓 값을 can afford, 무엇말 여유가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티켓 값을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왔다. 선행사는 everyone, who이야도 everyone에 맞춰서 문장을 구성해 줘야 됩니다. 두 번째 문장 보세요. He met his old friends from Paris, who were delighted to see him again. who, 선행사가 무엇입니까? Paris 아니죠. 뭐예요? His old friends 떨어져 있습니다. 그는 파리에서 온 그의 옛 친구들을 만났다. 그런데 그들은 옛 친구들이죠? old friends입니다. 그래서 복수인 were로 처리했습니다. 그를 다시 만나서 기뻐했다. 이 문장 다시 한번 보세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상당히 많은 경우에 명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전치사, 명사, 관계대명사, 이러한 문장인 경우에 많은 학생들이 관계대명사와 선행사는 아주 가까이 있다, 바로 옆에 있다, 이러한 고정관념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의 선행사는 이 명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상당히 많은 경우에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80, 90%는 부사구가 되겠죠. 관계대명사의 선행사는 바로 이 명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도 from Paris, 전치사 명사, 그리고 그 앞에 명사가 나와 있습니다. 관계대명사의 선행사는 Paris가 아니라 his other friends, 이렇게 우리가 연결시켜서 봐야 됩니다. 의외로 이러한 형태의 문장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때 선행사 찾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세요. 선행사가 원어브 명사인 경우에 선행사를 요걸로 잡아야 될지 아니면 요 원으로 잡아야 될지 우리가 혼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He is one of the boys who have the book. 그는 who이야. 선행사가 boys, one, 어느 거죠? 예, boys가 바로 선행사가 됩니다. 그 책을 가지고 있는 여러 명의 소년 중에 한 사람이다.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one of 명사가 있으면 선행사는 one of 다음에 명사가 바로 선행사가 된다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one of 앞에 the only가 있어요. the only가 있게 되면 선행사가 the only one이 바로 이것이 선행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전례에서 동사는 어떻게 됩니까? the only one이 주어가 되는 거니까 동사가 단수가 되겠죠. has가 되겠죠. 다시 이 두 개의 문장을 비교해 보세요. one of 명사, 관계대명사 여기에 맞춰야 된다. 다음에 the only one이 있으면 the only one에 맞춰야 된다. 구별할 수 있겠죠? 선행사가 집합명사인 경우에 집합명사 잠깐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때 집합명사 그리고 군집명사 이러한 표현들을 들어보았을 겁니다. 우리가 가족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가족. 엄마, 아빠, 나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의 덩어리 개념은 단수가 되겠죠. 이것을 우리가 집합명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덩어리 개념이니까 단수 취급, 그리고 덩어리 개념이니까 비인격체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을 나타낼 때 구성은 개개를 나타내는 거죠. 이때는 한 사람 한 사람이니까 복수 취급이 되고 인간의 구체적인 행위, 감정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것을 군집명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쓰일 수 있는 명사들은 family가 있겠죠. audience, 청중,
다음에 클래스. 클래스 학급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요. 학급의 학생들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커미티 위원회 또는 위원회의 구성원들, 팀, 어느 한 팀을 나타낼 수도 있고 팀의 구성원들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문장 보시면 My family is a large one. 우리 가족은 대가족이다. My family 하나의 덩어리 개념입니다. 이 자체의 내용이 사람들의 행동, 감정과 상관이 없는 문장이죠. 즉 비인격체로서의 My family입니다. 그래서 is 단수 취급을 했습니다. My family are all early risers. 우리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이다. 사람들의 행동을 나타내죠. 따라서 군집명사 복수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R을 썼습니다. The committee consists of 11 persons. 위원회는 11명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비인격체죠. 사람의 행동, 감정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의 덩어리 개념입니다. 따라서 consist,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집합명사. The committee were divided in their opinions. 위원회의 위원들이 그들의 의견이 나누어졌다. 의견이 다른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이 다른 겁니다. 군집명사가 되겠죠. 그래서 복수 취급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 문장 보세요. He spoke to the cloud which was following him. 여기서 이 cloud 군중이죠. 군중 한 사람 한 사람을 나타낼 수도 있고 군중 하나의 덩어리 개념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군중에게 말했다. 그를 따르고 있는 군중. cloud 하나의 덩어리 개념이니까 관계대명사 사람이 아니라 which를 썼습니다. who가 아니라 which 그리고 단수를 썼습니다. 그 다음 문장 보세요. We cheered the team. 우리는 그 팀을 응원했다. 그런데 who are playing magnificently. magnificently, 웅장하게 이런 뜻이죠. 웅장하게. 즉 멋지게 경기를 벌이고 있는 팀의 구성원들, 사람의 행동이죠. 그래서 이것은 팀, 하나의 덩어리 개념이 아니라 팀을 구성하고 있는 선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 사람이니까 who를 썼고요. 동사는 are를 썼습니다. 조심해야 되겠죠? 문제 풀어보세요.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between은 두 개 사이, among은 세 개 이상을 나타낼 때 among을 쓴다. 그렇게 배웠죠? 잘못된 개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between은 뚜렷이 구별되는 개체 사이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흔히 between A and B 이렇게 많이 쓰이죠. among은 하나의 덩어리 개념이에요. 그 뒤에 덩어리가 나옵니다. 무리나 집단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나타냅니다. 일단 문장 보겠습니다. He was sitting between John and Jim. 개체죠. 뚜렷이 구별되는 개체입니다. 그녀는 존과 짐 사이에 앉아 있었다. 두 개뿐만 아니라 세 개 이상도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뚜렷이 구별되는 개체면 됩니다. Switzerland was between France, Italy, Austria and Germany. 스위스는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그리고 독일 사이에 위치한다. 여러 개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두 개 이상도 상관없습니다. 구별되는 개체면 between이 쓰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He was standing, laughing among a crowd of journalists. 한 무리의 기자들 사이에서 웃고 서 있었다. 자, 이 among이라고 하는 개념 보세요. 덩어리 속에 있는 겁니다. 덩어리 속에 있는 것.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무엇 중에 하나, one of, 또 복수인 경우엔 some of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리고
무엇에 포함되어 있다. be included in 이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걸 한번 보세요. He is among the best writers of this age. 그는 이 시대의 가장 훌륭한 작가, 하나의 무리죠. 덩어리 속에 있는 거죠. 작가 속에 있다. 작가에 포함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단수죠. 이 among 대신에 우리가 one of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He is one of the best writers of this age. 또 혹은 among 대신에 무엇에 포함된다. be included in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among이 나오면 be among이 나오면 one of 혹은 복수인 경우에 some of 혹은 be included in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플로리다주의 마이애미는 무엇에 포함된다. 무엇 중에 하나다. few cities 몇 안 되는 도시 중에 하나다. 몇 안 되는 도시에 포함된다. 미국의 위치의 선행사는 바로 무엇이 되는 거죠?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명사가 나오고 그리고 전치사가 나오고 또 명사가 나왔어요. 많은 경우에 이것을 선행사로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오히려 이 앞에 있는 명사가 선행사가 되는 경우가 80~90%는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few cities 바로 이것이 선행사가 되겠죠. 그래서 has가 아니라 have been 말이 되는 거죠. award란 말은 주다 수여하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has been awarded 무엇을 받았다. 공식적인 지위를 받았다. 뭐로써? bilingual 두 개 언어의 이중 언어의 municipality 이건 지방자치 도시를 말합니다. 이중 언어를 쓰는 지방자치 도시로서 공식적인 지위를 부여받은 몇 안 되는 도시에 포함된다. 몇 안 되는 도시 중에 하나다. 볼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be among의 해석을 조심하세요. 그리고 명사 나오고 전치사 나오고 명사가 나오고 관계대명사가 있으면 관계대명사의 선행사는 이 앞에 있는 명사가 되는 경우가 아주 많다. 두 번째 문제 보세요. 함께 보겠습니다. He's one of those men who 관계대명사가 나왔네요. one of가 나왔습니다. 선행사는 those men이 되겠죠. those men 복수죠. 그러니까 appear가 아니라 appears가 아니라 appear 이렇게 돼야 되겠죠. s가 빠져야지 올바른 표현이 됩니다. 그는 친절하게 보이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다. 하지만 그를 다루기는 대단히 어렵다. 여기 보면 세미콜론이 나와 있죠. 세미콜론은 접속사의 의미입니다. 많은 경우 and의 의미 혹은 but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however가 없다고 하더라도 세미콜론이 but의 개념을 나타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tilling 이런 표현 나와 있는데요. till이라고 하는 것은 경작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토양을 경작하는 농부들의 총수 total number
총수. 문장 보겠습니다. 토양을 경작하는 농부들의 총수, 더 넘버 단수 취급하게 되죠. 더 넘버 다음에 복수명사 그리고 단수 취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is가 아니라 a가 아니라 is가 돼야지 올바른 표현이 되는 거죠. 여기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땅을 경작하는 농부들의 총수가 whatever's in 1959. 1959년에 그것보다 merely 부정견입니다. 거의 절반에 지나지 않은 반면에 the size of the average farm 평균 농장의 규모는 has tripled 3배가 되었다. The number of 이것과 연관된 관계대명사의 수를 문제도 나올 수가 있어서 선생님이 이 문제를 일부러 집어넣습니다. 네 번째 보세요. 문장 보겠습니다. The biggest single hobby 가장 규모가 큰 단일한 취미 on which they spend most of time, energy and money 사람들이 대부분의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쓰는 가장 규모가 큰 단일 취미는 주어는 뭐예요? 취미가 바로 주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a가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is가 돼야지 올바른 표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한번 보세요. 요 올이 어디에 쓰이죠? money, on, 그 다음에 요렇게 돼 있는 문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요걸 한번 보세요. 그들은 무엇을 이것을 그 다음에 on here 여기에 쓴다. 이러한 문장이었죠. 이것이 관계대명사와 연결돼서 on which로 처리가 된 겁니다. 원래의 문장 볼 수 있겠어요?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in working order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이러한 말입니다. 여기서 보면 the best 이것이 선행사냐 아니면 automobiles 이것이 선행사냐 라고 하는 문제죠. 선행사는 바로 automobiles가 되겠죠. 그러니까 단수가 아니라 복수를 우리가 정답을 해야지 올바른 표현이 됩니다. 이것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자동차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다. 문장 볼 수 있겠죠. 다음에는 관계대명사와 선행사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얼핏 봤을 때 좀 복잡하게 보여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심리적으로 마음이 불편하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선행사만 찾아서 연결시키면 됩니다. 문장 보세요. Next is the student of whom our teacher is very proud. 후면 선행사가 뭐예요? 그렇죠. student죠. 그러니까 우리의 선생님은 대단히 자랑스럽게 여긴다. 그 다음에 of 다음에 하는 거죠. be proud of죠. 그래서 be proud of the student. 두 번째 문장도 보세요. The large house, the gate of which is made of stone, is my uncle's. 그 커다란 집은 동사는 요쪽이죠. 내 아저씨 집이다. 그런데 which의 선행사는 뭐? 그렇죠. house죠. 그러니까 원래의 문장은 the gate of the large house 이렇게 된 표현이죠. 커다란 집의 문이 돌로 만들어졌다. 그 커다란 집은 우리 아저씨 집이다. 문장 볼 수 있겠죠? 다음 문장도 보세요. The union held a meeting, the outcome of which was not announced. which의 선행사는 뭐예요? which의 선행사는 바로 회의가 되겠죠.
그래서 outcome은 결과입니다. The outcome of the meeting, 회의의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다. 조합이 회의를 열었다. 그런데 회의의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다. 이렇게 문장을 나눠서 생각하고 우리가 머릿속에서 결합시키면 됩니다. 마지막 문장도 보세요. The room has three windows. 그 방은 세 개의 창문이 있다. One of which is always locked. 위치의 선행사는 windows가 되겠죠. 창문 중에 하나는 언제나 잠겨 있다. 따로따로 문장을 해석하더라도 우리 머릿속에서는 서로 연결시켜서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문장 보시기 바랍니다. Michelle Clot, with whose help Wimber climbed Mount Hood, was one of the first of the professional guides. 자, Michelle Clot. 이것과 연결되는 동사가 어느 거죠? 동사? 이걸 잡아야 되나요? 이걸 잡아야 되나요? 아니죠. was를 잡아야죠. 그러면 뭐가 남죠? 이쪽 부분 우리가 괄호로 묶어두면 되죠. 대단합니다. 미셸 크로츠는 one of the first of the professional guides. 전문적인 가이드, 안내인, 산악 안내인, 전문적인 산악 안내인 중에 최초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 따로 나눠서 생각하면 됩니다. 후수가 누구예요? 미셸 크로츠가 되겠죠? 그의 도움으로 윈퍼가 마테오론을 등반했다. 미셸 크로츠는 전문적인 산악 안내인 중에 최초의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다. 문장 볼 수 있겠죠. 따로따로 해석을 한 다음에 머릿속에서 합쳐주면 됩니다. 이 one of 대신 우리가 무엇을 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 어멍을 쓸 수도 있겠죠. 무엇에 포함된다. 자, 문장 볼 수 있겠죠?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The trouble arises. 문제가 발생한다.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한다. 어디에서? Generally received philosophy of life. philosophy, 철학이죠. 삶에 대한 철학.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삶에 대한 철학으로부터 문제가 발생한다. According to which의 선행사는 philosophy가 되겠죠. 바로 그 철학에 따르면 우리가 산다는 거, 인생은 일종의 대회, 경쟁,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in which, 그 대회 경쟁 속에서 존경은 awarded, be accorded to, 누구누구에게 부여되다. 승자에게 부여되는 대회 경쟁이다. 문장 볼 수 있겠어요? 관계대명사가 두 개가 나와 있죠? according to which 선행사만 연결시켜서 우리가 문장 반화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 위치의 선행사는 관계사를 절 내에 있는 contest 그리고 competition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문장 어렵지 않죠? 같이 보겠습니다. The vacation about the whale and dolphin. 고래와 돌고래 사이의 큰 문제점은 whether 이하이다. 하나의 덩어리로 보면 되겠죠? whether가 나오면 onhat을 찾아라. 없으면 onhat을 집어넣고 해석하라. 그들이 말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이다. There are many animals. There are many animals. 많은 동물들이 있다. 어떤? Change sound signals. 소리 신호를 변화시키는 많은 동물들이 있다. Almost everyone is familiar with the different sounds that dogs make. Almost everyone,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에 친숙하다. Be familiar with. 서로 다른 소리, 어떤? 개들이 만들어내는 서로 다른 소리에 친숙하다. 이걸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여기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콜론이라고 얘기하죠.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것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개들이 이런저런 소리를 만들어낸다 그랬죠. 구체적으로 barking하는 것, 짖어대는 것, growling, 으르렁거리는 것, crying, 울어대는 것, 이런 것들. 그런데 all of which의 선행사는 바로 이러이러한 것들이 되겠죠. different things, 서로 다른 것들을 의미한다. in different situations, 서로 다른 상황 속에서 서로 다른 것들을 의미한다. 어렵지 않은 문장입니다.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그것은 어렵습니다. 문장 천천히 읽어보세요. 특히 맨 마지막 부분, 이쪽 부분 문장이 어렵습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Most of the luxuries and many of the so-called comforts of life. 대부분의 사치품들 그리고 많은 so-called 이른바 이 말입니다. 이른바 생활의 편리품들 이러이러한 것들은 주어는 이 하나의 덩어리가 바로 주어가 되는 거죠. 나도 네가 나왔네요. 나도 네가 나오면 습관적으로 무엇을 찾으라? but also를 찾아라. also는 생략 가능하다. indispensable, 꼭 필요한 것, 불가피한 것, 꼭 필요한 것일 뿐만 아니라 명백하게 positive hindrances to the elevation of mankind, 인류의 상승, 여기서 이 상승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상승을 말합니다. 인류의 상승에 명백한 장애물이 되는 것이다. With respect to luxuries and comforts. With respect to, 존경과 상관이 없습니다. about의 뜻입니다. 사치품과 편의품에 대해서 about 개념. The wisest, 가장 현명한 사람들은 보다 simple은 단순하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소박하게 이렇게 해석하라 그랬죠. 다음에 미절한 표는 빈약하게, 빈약한 이 말입니다. 가장 현명한 사람들은 누구누구보다 the poor, 가난한 사람들보다 비교급이죠. 더 한층 소박하고 그리고 빈약하게 살았다. 자, 이쪽 부분 하기 전에 우리가 최상급 의미의 비교급과 원급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부정어가 나와 있죠. 부정어 다음에 비교급, 원급이 쓰이게 되면 그것은 바로 최상급의 의미가 됩니다. 문장을 보겠습니다. No other city in Korea is larger than Seoul. 일단 부정어가 쓰였죠. 그리고 비교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최상급의 의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서울은 한국에서 가장 큰 도시다 이렇게 되겠죠. 한국에서 다른 어떤 도시도 서울보다 더 크지 않다. 원급을 쓸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다른 어떤 도시도 서울만큼 크지 않다. 즉 서울이 가장 크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비교급 다음에 부정어가 비교급과 함께 쓰이는 또 다른 경우입니다. I have never drunk better beer than this. 나는 이것보다 더 좋은 맥주를 마셔본 적이 없다. 즉 이것이 내가 마셔본 것 중에서 가장 좋은 맥주다. 일단 비교급이든 원급이든 부정어와 같이 쓰이면 최상급의 의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문장 볼까요? I have never met a kind of man than him. 부정어 나왔고 비교급 나왔습니다. 최상급의 개념이에요. 나는 그 사람보다 더 친절한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 그는 내가 만난 가장 친절한 사람이다. 됐습니까? 핵심은 비교급이나 원급이 부정어와 함께 쓰이면 최상급의 개념이다. 미안합니다. 문장 보세요. The ancient philosophers, 고대의 철학자들, 중국, 힌두교, 힌두, Persian,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 이런 곳에 있는 고대의 철학자들은 어떤 계층의 사람들이었다. 자, 이제 이쪽이 핵심이 되겠죠. 이쪽이 핵심이 되는데 이쪽에서 부정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비교급이 나와 있죠. 위치의 선행사, 계층으로 볼 수도 있죠. 근데 계층이 누구입니까? 바로 고대의 철학자들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None has been put in our riches. 이렇게 된 문장이에요. 그럼 보세요. 부정어, 비교급, 최상급의 개념이다. 고대의 철학자들이 가장 가난했다. 어떠한 면에서 외적인 부의 측면에서 봤을 땐 외적인 부, 옷 입는 거, 사치품, 편의품 이런 것이 거의 없었다. 다음에 이쪽은 어떻게 됩니까? None richer in world. 그리고 이쪽을 갖다가 따로 해주면은 여기엔 has been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이렇게 부정어 비교급 최상급의 개념입니다. 어느 누구도 inward 내면적인 부에 있어서는 outwardly cheese, inwardly cheese 고대 철학자들보다 내면적인 부에 있어서는 더 부유한 사람들이 없었다. 즉 내적으로는 가장 부유했고 겉으로는 가장 가난했던 그러한 계층의 사람들이었다. 문장 볼 수 있겠어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한 곳에 고대 철학자들은 어느 누구도 그들보다 이쪽이죠. 그들보다 외적인 부에 있어서 더 가난한 사람이 없는 그러한 계층. 하지만 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들보다 부유한 사람들이 없는 그러한 계층의 사람들이었다. 문장 볼 수 있겠죠? 결국은 than which를 어떻게 보느냐, 그리고 부정어 다음에 비교급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바로 이것을 살펴보는 문제였습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After Columbus traveled to the Americas. 미국 대륙. After Columbus traveled to the Americas. 아메리카 대륙을 나타내죠.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에 여행한 후에 Europeans began to import many kinds of products from the New World. New World는 아메리카 대륙을 말하죠. 유럽 사람들은 많은 종류의 프로덕트, 제품입니다. 제품을 신세계, 즉 아메리카 대륙에서 수입하기 시작했다. Some of the products are well known. 그 제품 중에 일부들은 잘 알려져 있다. 이를테면 커피라든가 코코아, 타바코, 담배, 토마토, tomatoes, corn, potatoes 이런 것들, 또 펌프킨, 호박이죠. 스트로베리, 그리고 some of which 그런 것들 중에 일부분은 즉 수입해오는 제품 중에 어떤 것들은 리들 부정개념입니다. 오늘날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Let's take an instance. 예를 살펴보자. For 2 centuries, 2세기 동안 one of the most important New World experts, 신세계, 아메리카 대륙을 말합니다. 신세계가 가장 중요한 신세계 수입품 중에 한 가지는 주어는 one이 되고요. 그리고 동사는 was가 됩니다. 수입품 중에 한 가지, 신세계에서 수입하는 신세계에서 수입하는 제품 중에 한 가지는 cochineal이었다. This small rat insect, cochineal은 벌레입니다. 빨간색 벌레예요. 이 작은 빨간색 벌레가 이용되었다. 무엇하기 위해서? Making rat cloth, 빨간색 천을 만들기 위해서 이용되었다. It is still used for this purpose today. 그것은 여전히 이용된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목적으로, 즉 빨간색 천을 만드는 데 이용된다. 그리고 some insects, 그리고 일부 곤충들은 are still exported from Americas. 아메리카 대륙에서 여전히 수입된다. 하지만 with the invention of chemical colorants, 화학적인 컬러런트는 착색제를 말합니다. 염색하는 그 염료를 말하는 거죠. 염색제를 말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화학 염색제의 발병과 더불어서 demand for the cochineal에 대한 수요는 어떻게 됐어요? 당연히 줄어들었겠죠. 그래서 정답 lost its commercial importance. 상업적인 중요성을 잃어버렸다. 세 번째 정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